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전광훈 목사가 그 전두환이 파주에서 땅 주인이 반대 가지고 거기다가 묘지를 못 쓰고 지금 연희동 자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 광주 사람들, 호남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못 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96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5.18에 대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그 반란죄로 판결을 났잖아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16명이 유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 나왔죠. 그러니까 유죄,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군묘지 못 가는 거예요. 김영삼 때 재판받아갖고 반란죄로 재판받아갖고 전두환, 노태우 16명이 국군묘지 못 가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저 장군도 되고 대통령 됐으니까 국군묘지 가야 되는데 국군묘지를 못 가는 거예요. 반란죄로 져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파주 땅 이제 그리 옮기려고 그러는데 땅 주인이 반대해가지고 거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금 연희동 자택이 있죠. 그런데 무슨 호남 사람들 이야기하고 뭐 전라도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여튼 알 수가 없어. 이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광주 가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요건 학생들 데모, 어른들 데모고 요거는 공수부대가 밀고 가고. 그런데 이게 고정간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고정간첩?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 공수부대가 고정간첩에 지령받아갖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학생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수부대는 장갑차가 있고, 그리고 총 있고. 그러니까 버스, 막 버스를 가지고 돌진했는데 공수부대가 버스 기사를 정지진해 갖고 쏴서 죽으면은 이 버스가 이렇게 딱 도로에 그냥 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공수부대가 이렇게 달라들어요. 이거 봐보세요. 전광훈 목사는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를 포위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진압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러면 이게 공수부대지. 그러면 어디 뭐 딴 사람이요? 이게 북한 특수군이요? 이게 고정간첩이에요? 우리나라 공수부대지?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거 봐보세요. 밑에는 공수부대고 여기는 저거 대모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렇게 공수부대가 광주시 사람들을 그냥 탁 지네들을 두드려 패고 그리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광훈 목사. 광주 시내에 포위만 했지 들어가지 않아서 진압 안 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여 뒤에 총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뭐 저 북한 특수군이요? 고정간첩이요? 공수부대지? 공수부대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니까 21일날 30만이 동원돼 갖고 공수부대를 몰아낸 거 광주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광훈 목사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를 포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진압을 안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게 됐다. 세상에 참.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청년 잡아갖고 옷을 싹 뺏겨서 빤스만 입고 가고, 여기 공수보다 많은 거 봐보세요. 이 차량 봐보세요. 차량 한 대에 50명씩 타거든요. 이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21일 날 30만이 동원돼서 광주에서 이렇게 공수부대를 몰아낸 거예요. 공수부대가 광주 사람들을 165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105명을 행방불명되고 6,000명이 부상당했어요. 그런데 포위만 해놓고 아무 일 안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다.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165명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죽었어요. 정광 목사 잘 보셔요. 공수부대 가서 이렇게 죽인 거예요. 공수부대가 국군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은 참 내가 들센 대로 유튜브에 안 내려고 애를 썼는데, 저 이봉규 씨랑 정광 목사는 계속 북한 특수군이 왔다, 고정간첩이 왔다, 광주는 괴물이다, 빨갱이다, 그리고 뭐 주사파로 덮었다, 뭐 저 문재인을 저 호남에서 이렇게 당선시켰다, 그냥 별무 소리를 다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유튜브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광 목사 이야기도 하고.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죽인 거야. 이렇게 165명이 죽이고 105명이 행방불들 있어요. 그리고 22명이 임자가 없고 270명을 죽인 거예요. 전두환 그 살인 집단이. 그리고 공수부대가. 나는 이렇게 처참한 사진은 내가 들신대로 안 내려고 그랬어요. 공수부대 명예를 위해서. 그냥 저 개머리 판으로 내리쳐가지고 뭐 이제 머리가 까져가지고 머리가 해골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광 목사나 이봉규가 조용하면은 나도 조용하고, 앞으로 또 그냥 뭐 5.18은 어찌고 저쩌고 뭐 이런 사진 더 많으니까 계속 낼 거야 내가. 이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개머리 판으로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165명이 죽고 105명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22명은 임자 없는 시체가 되고.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시체가 뭔 시체예요?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를 포위하고 들어가서 진압 안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그랬으면은, 이 지금 시체가 관이 누구 거냐 그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16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5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22명이 임자 없는 이렇게 시체가 되고. 저 관을 봐보세요. 식구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체를 찾은 사람은 그래도 망월동 묘지에 있어서 뭐 1년에 몇 번씩 가니까 다행인데, 지금까지도 105명은 행방불명 돼가지고 망월동 공원매도도 못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고 지금도 살아서 돌아오는가. 부모들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30년 동안을 그들에게 애도를 하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주첩하다, 그 빨갱이다, 괴물들이다, 전남북은 전부 다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되겠어요. 규탄하고. 그러니까 전남북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힘은 안 밀고 민주당을 미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국민힘을 밀으려고 해도 당신네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밀어서, 당신네들은 우익이 국회의원 180명 이렇게 당선시키려도 민주당을 밀어서 자리야 100석이나 120석 얻으면은 대한민국 난리 나요.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예요, 당신네들은. 어떻게 전두환 묘역을 호남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연희동에 있고 뭐 다른 데 이장을 묻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안 되지. 그리고 장경동 목사는 6.25도 이야기하고 4.19도 맘대로 이야기하는데 5.18은 맘대로 이야기도 못한다고, 걸리면은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벌금 문다 그러는데, 개인 그 헌법이 법에 지적되면은 헌법소원을 해요. 저도 저 4.3 사건에 뭐 떠들으면, 나같이 떠들으면은 3년 이하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국회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감옥에 안 들어가고 지면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5.18도 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18도 유엔이라고 유엔 소송을 하세요. 유엔에도 제소하지 말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뭐들이 유엔까지 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종석 그분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는데 이게 우익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건 위법이다. 그러면 되는데 뭐 그런 건 않고 맨날 입으로만 떠들어요. 그리고 정보 명단 공개하라 뭐 별로 소리 다 하는데, 이거 봐보세요. 이
정보 공개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공개를 못해요. 나도 저거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정보 공개를 2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소송을 하니까 정보 공개 않고 소송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심판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해서 법원에 주라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주도 도지사한테 심판한 내용을 법원에 내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제주도 도지사가 심사한 내용을 법원에 낸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걸 저한테 주면서 복사하지 말 것. 그리고 복사해서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된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화번호가 있고 개인 이렇게 주민 등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니까 이 복사해서 절대 밖에는 주지 말고 소송에 참고하라고 이거 가지고 소송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이제 준비하시라. 그래서 나한테 준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심사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14,000명 심사한 일이 없다. 그래서 심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9천만 원씩 주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이걸 근거를 해서.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희생자 명단 어쩌고저쩌고 죽었다 어쩌고저쩌고 했다 개인정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있는데 심사한 사람의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사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4,000명은 심사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가짜다.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된다.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익은 떠들지 말고 돈도 많잖아요. 변호사도 많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전광 목사는 변호사가 16명이라며. 소송하면 되지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전두환의 장례는 김영삼 때 전두환이가 반란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때문에 국금일지 못 들어가는 거지 무슨 호남 사람들 때문에 못 가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오늘은 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병들이 싹 모였어요. 양주에. 13도 1907년에 한 10,000명이 양주로 싹 모였는데 거기에 총 대장이 이인영이요. 그리고 군사부장이 허이고 그 이름을 창의군이라고 그랬어요. 창의군. 그 양주에 다 집결했죠. 1908년 1월 허이가 300명을 데리고 통감부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로 공격하려고 막 가다가 동대문에서 일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참패해버렸죠. 그리고 이인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해체돼 버렸어요. 창의군이 해체됐지만은 거기 이제 부대가 허위 부대는 임진강 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가고 이강영 부대는 충북 쪽으로 가고 민궁우 이인영 부대는 강원도에서 항전하다가 민궁우 그다음에 이인영은 이제 전사를 했죠. 허위는 체포돼서 옥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 산수 갑사 등지에서 함경도죠. 일본 사람들하고 37일을 싸움을 했는데 37일을 다 대승을 했어요. 근데 저 홍범도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8살 때 밥이라도 먹으려고 절에 갔어요. 그래서 청소해주고 불 떼주고 나무 해고 그랬는데 스님 한 분이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너는 여기서 절밥 먹기는 안 된다. 내가 잘 교육을 시킬 테니까 이제 때가 되면 나가라. 그래서 10년 동안을 교육을 시키는데 무엇을 시켰냐면은 전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는데 그 절 스님이 참 훌륭해요. 홍범도한테 일본군은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 전면전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게릴라전으로는 일본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게릴라에 대해서 1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 스님이 홍범도를 10년 동안. 그리고 손자병법에 대해서는 그냥 달달 외우도록 이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게릴라에 대해서 전사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10년 된 다음에 18살 때 절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거는
함경도 포수들하고 그냥 뭉쳐가지고 이용구 부하들 3,000명 있는 일진에 함경도 있는 일진에 막 그 이제 같은 이제 뭐 이렇게 의병들하고 같이 그냥 밤중에 그냥 그 일진회를 막 공격해서 하루 전에 막 3명, 많이 죽을 때는 30명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함경도에서는 일진회가 꼼짝을 못했어요. 이 의병들한테. 그래갖고는 전국으로 소문나가지고 홍범도 밑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홍범도가 하루는 우리가 일진에만 공격하지 말고 일본 놈을 잡아서 끝장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일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일개 소대, 일개 중대를 막 공격해서 그냥 전멸시켜 버리니까 일본 군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병 1개 사단, 기병 1개 연대, 헌병 6,000명이 그냥 뭉쳐가지고 이제 홍범도를 막 잡아서 죽이려고 모른 것이 청산리 전투요. 이제 도망가고 몰고 의병수는 약 15만 명이요. 그리고 일본군과 싸운 회가 3,500회를 싸웠어요. 의병들이.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놈들은 대우받고 돈 받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침입하들은 21명은 그렇게 대우받고 의병들은 지금 15만 명이 뭉쳐가지고 그냥 일본군으로 싸우는데 3,500명이 싸우고 이때 전사자가 17,000명이에요. 그리고 부상자가 36,000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국간도로 이제 도망을 갔죠. 후퇴를 했죠. 이때 이범윤이 있는데 이범윤은 만주에서 4,000명 뭉쳐가지고 이제 흩어졌지만 이제 동록군으로 합쳤죠. 그러면은 1919년 이제 20년 이제 이승만이 상해에서 대통령 됐을 때 어쨌든 3.1운동 후에 이제 돈이 많이 모였었어요. 1920년에서 21년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어떻게 독립을 할 건가? 어떻게 하면은 조선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할 건가? 대통령이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생을 이렇게 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세상 1920년 6월 달에 상해에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김구가 명맥을 유지했죠. 주석으로. 대통령이 국민이 뽑았으면은 독립군들을 북경 쪽으로 오라고 그러고, 이제 3.1운동 후에 이제 돈도 많이 모이니까 그 돈 가지고 그냥 독립군을 돕고, 그리고 일본으로 전면전은 하면 힘들으니까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다가 1945년 정식 정부가 돼가지고 일본 항복할 때 항복 문서를 우리가 받아야지 왜 미국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독립군하고 같이 평양 거쳐서 서울에 탁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입성했으면은 얼마나 존경받고 지금까지 광화문에 기념비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얼마나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1920년에 지금 청산리에서는 막 그 독립군들이 그냥 목숨 걸고 싸움하고 피투성이게 되고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싸움하는데 6월 달에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무책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독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인원임을 다하고 백성을 어쨌든 일본에서 학대해서 벗어나라 두고 정식 정부가 돼가지고 참 국회에다 여론을 해서 일본에 탄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의병들은 죽은 사람이 17,000명이에요. 17,000명. 그리고 부상자가 36,000명. 이렇게 고생하면서 독립을 애를 쓰는데 이승만은 대통령 되라고 다 국민들이 상해에서 다 뽑아줬는데 그거 그만두고 그냥 1920년이요. 이렇게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승만 동산 세우자, 기념관 세우자, 어찌고 저찌고 점강 목사는 이승만은 부활을 시키자. 아이고 세상이 좀 잘 알고 뭔 일 하더라도 이제 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의병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북간도로 다 옮겼죠. 거기서 이제 청산리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들이 1,200명이 죽으니까 막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청산리에서 지금 2만으로
우라디보스크 밑에 이만홀에서 자유시를 갔다가 자유시에서 3,500의 독립군이 그냥 싹 죽어가지고 제기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을 그리 가지 이만이나 자유시로 가지 않게 하고 북경으로 오더라서 임시정부가 잘 그분들을 좀 도와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00명이 넘잖아요, 독립군이. 참 그거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정아, 은정아, 너 어디 갔어? 화장실이야. 아휴.